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구로구가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강동구청에는 유모차를 끌고 오는 영유아 부모를 위해 유모차 주차 공간이 별도로 조성됐습니다. 이렇게 돈도 주고 육아 편의도 좋아지는데 왜 인구는 자꾸 줄어들까요? 육아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싫어도 해봐야 하는 고민일 겁니다. 12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대역에서 식대를 3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구 현대자동차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표류하면서 주변 상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3배 이상 빠르게 줄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엄연히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얽힌 사연, 와디쇼에서 알아봅니다.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마포구의회의 반쪽짜리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 수를 부풀렸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 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인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고가의 식사를 하고 인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1인당 사용 단가를 낮췄다는 것.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과 사용 장소를 알 수 있었는데 1인당 식대와 인원수가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25,000원, 23,000원 이렇게만 나온다는 걸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를 평소에 전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입한다던가 아니면 인원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 과연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 적힌 한 음식점. 4명이 96,000원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대로라면 이 식당의 1인당 단가는 24,000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품 메뉴만을 판매하는 이 식당의 1인당 식사 가격은 32,000원. 4명이 먹었다면 128,000원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간장게장. 사인이 먹으려고 하면 네. 간장게장을 4개 4개씩, 1인 1씩. 전 소스를 무조건 1인 시켜야 1씩. 됩니다. 네, 예를 들면 4명이 와서 간장게장 3개씩 주고 저걸 시켜요? 안 되고. 안 돼요? 네, 정식은 기본으로 시켜야 되고. 한 곳을 더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3명이 35만 8천 원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 곳으로 그럴 경우 1인당 단가는 27,000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뷔페 식당으로 저녁 시간 성인 이용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곳. 금액은 39,800원이었습니다. 4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음식을 먹고 인원수를 늘려 1인당 단가를 27,000원으로 낮춘 겁니다. 마포구 의회의 경우 카드 사용자가 직접 사용 내역을 적어 사무국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적으시는 거예요, 직접? 요즘에는 그렇다면 왜 단가를 낮춘 걸까?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식대를 3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올 1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도 접대비가 3만 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네, 똑같이 청탁금지법 대상이시기 때문에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355 규정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적히지 않아 반쪽짜리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비난을 받았던 마포구 의회.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인원수까지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자료의 신뢰성까지 잃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하나로 강남구 삼성 1동의 현대자동차 부지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한 해, 2해 미뤄지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높이선 공사장 가림막 아래 식당 갑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국전력과 협력사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의 착공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지역 상권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한전 협력사들이 거의 이제 이쪽에 주둔하고 있다가 한전 이사가는과 동시에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가 버리니까 그 바람에 수용 인원이 빠진 게 한 8천여 명에서 9천여 명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GBC. 중요 정책 사업인데도 사전 협상이나 관리 계획, 각종 심의로 3년을 허비했는데 지난해부턴 정부의 투자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인구 유발 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승인이 4차례 보류됐습니다. 한전 부지 인수 4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해 사용될 1조 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비롯해 전체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자금까지 막혀 있어 제2롯데월드와 맞먹는 600만 개의 일자리와 2만여 개의 고용 창출이 잠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 GBC가 워낙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그 기업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인데 롯데도 그랬고 이 정도 개발을 할 정도면은 이미 예측이 됐을 텐데 뭐 집값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간에 이해가 좀 안 될 부분이. 지난해 서울시의 사업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만 남겨놓은 GBC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하면서 이제 시선은 4단계 구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강동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는데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오간 내용과 이슈들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동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9호선 4단계 구간은 이번에 개통한 보은병원역을 기점으로 구덕동 인근의 샘터공원까지 4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진선미 국회의원은 9호선 4단계 사업의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2020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년 연내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부분을 저희가 함께 힘보태서 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9호선 4단계 구간과 하남 미사지구를 잇기 위한 강인력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현재 9호선 4단계 구간의 건설 계획이 구덕동 인근을 종착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 교통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강인력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도시철도망이 있는 거고 국가에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철도망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이제 하남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선 9호선 4단계 사업의 진행 속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이 9호선 4단계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기본 계획을 짜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며 성토했습니다. 18년도에 착공을 하고 2025년도에 그 개통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연구가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2019년도 개통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신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9호선을 2018년도에 착공한다 해놓고 사과 한마디 그간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아니 스스로 자리를 말한 적이 있냐고요. 있었죠. 이만 앞에서 주민들이 모아놓고 드릴게요. 저희가 간담회를 몇 번을 했는데요. 한편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2019년 9월까지 사업의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마치는 대로 2020년 착공을 시작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노원구의 인구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10만 명가량의 주민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01년으로 64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 그 다음 해인 2002년부터 2002년을 기준으로 한 해 4천 명에서 5천 명씩 빠지더니 2012년에는 60만 인구도 무너졌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천 명이 준 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노원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에선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노원을 찾아 되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남양주, 별내 등 인근 신도시로 상당수 주민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노후화와 열악한 교통환경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보다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아파트가 30년 이상 돼서 오래돼서 녹물이 나오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기 힘들다. 확실하게 좀 용역을 통해서 좀 근거 있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역 발주를 한 상태고요. 노원구는 이탈 주민을 막기 위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노후된 아파트 배관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밤 시간대 학교 운동장 개방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산속에 위치한 한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동시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래전부터 구청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속 배드민턴장에 얽힌 사연, 와디쇼에서 알아봅니다. 중랑구 용마산에 위치한 실외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코트 2면과 흙코트 1면, 총 3면 규모입니다. 배드민턴장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데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액션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숙달대가 액션이 커요. 굉장히 높아요. 높을 때는 어느 누구 없이 다 깨야 돼요. 거기서 텔레비 보고 뭐 떠들고 와 하고 깜짝깜짝 잠을 깨는 거야. 그런 정도로 소란스러워요. 현재는 추위 등 계절상의 이유로 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소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 아파트 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아침 7시경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듣기엔 너무 큰 소음이 아니기에 주민들이 유별난 것 아니냐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문제는 이 배드민턴장이 불법으로 조성된 무허가 시설물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배드민턴장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것이 아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철골 구조에 그물을 둘러놓은 형태로 자연 경관과 미관 훼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장 안에 놓여 있는 쓰레기 봉지입니다. 이 산림 내 음주 취사 행위는 분명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쓰레기 봉지 안에는 빈 술병과 라면 봉지도 버려져 있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구청에 수차례 무허가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할 건물 같으면은 철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해 주시니까 믿음이 안 가죠. 이 주민들로서는 믿음이 안 갑니다. 위법사항이랄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철거를 해 주시든지. 구청 역시 해당 배드민턴장이 무허가 시설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시설 마련 등 적절한 대안 없이 철거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주 오래동안 30년 이상 된 거라서 단순하게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불법이라고 뭐 다 철거하면 뭐 우리 저기 그 노점상들도 다 없어져야 되죠 뭐.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좀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하지만 해당 배드민턴 동호회 측은 배드민턴장 철거와 관련해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거 명령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구의 입장이 지레짐작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 구는 소음 발생을 조심해달라는 안내문 정도만 배드민턴장에 게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올 연초에 구청에서 전화 와갖고 애로사항이 온다는 그런 얘기는 했어요. 구청에서 좀 폐쇄하라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반대 없잖아요. 폐쇄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해당 배드민턴장 위쪽으로 약 1분 거리에 또 하나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천장이 막혀 있고 아파트 단지와 거리도 더 떨어져 있어 소음 우려가 비교적 적은 곳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위쪽 배드민턴장만 사용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로 다른 동호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사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클럽이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용했던 대로 주로 하게 되지 다른 또 이용자들하고 또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또 마찰도 생기고 이러니까. 기득권이 있잖아요. 거기도 돈 들고 했고, 그렇죠? 여기도 돈 들이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어떤 적이 있더라도, 근데 누가 하려고 해도 그거 나름대로 자기네 기득권 따지는데,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기득권 따지고, 한국 사람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곳 역시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결국 이곳에 위치한 두 배드민턴장 모두 철거 대상인 것이죠. 오랜 세월 사용해왔던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법을 어기는 것마저 묵인하고 있는 구청. 구청의 이런 배려 아닌 배려에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디슈 김동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과 이웃 주민들이 김장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은 남북 봉사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다듬고 차곡차곡 쌓아 김장할 채비를 마칩니다. 붉게 물든 양념장으로 배춧잎 사이사이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정성스럽게 김장을 하는 이들은 북한 이탈 주민과 송파구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남북 봉사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마음만은 한결같습니다. 대한민국 오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 같이 봉사하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에 같은 역사적으로 거기를 때부터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수 직접 우리 농산물로 해가지고 우리 또 같은 민족이잖아요. 드리면 맛있게 먹고 하니까 좋죠. 기분 좋아요. 어쨌든. 이날 남북 봉사자들 80여 명이 함께 담근 김치는 모두 500포기. 거여동의 불우한 이웃과 송파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아낌없이 전달됐습니다. 이 봉사활동은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모은 남북 봉사자들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소외된 계층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착한 콘서트. 연말을 맞아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눔과 홀몸 노인 자살 예방, 그리고 빈곤 국가의 우물 파기를 돕기 위한 바자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기부받은 후원 물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곳곳에 설치된 모금함에도 십시일반 성금이 모입니다. 나눔을 연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착한 콘서트가 막을 올립니다. 연탄봉사와 독거노인 자살 예방, 해외 봉사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뮤지션 18개 팀이 가수 황보를 MC로 재능 나눔에 참여한 겁니다.
콘서트로 인연을 맺은 장애인들도 함께 운정을 나눕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하는 가수기 때문에 재능 기부로 이렇게 동참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진짜 두 번째 참여하니까 저희도 진짜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2년 소외계층 음악교육 지원을 시작으로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착한 콘서트는 여러 NGO들과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홍보 프로젝트로 해서 콘서트와 음악을 함께 묶어서 마음을 다 같이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곳에 많은 분들, 장애인분들이 함께 와서 이 공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베트남 지부를 더 개설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130여 회의 공연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콘서트. 올해 연말 특집에서는 1억 2천여만 원의 성금과 물품을 NGO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착한 콘서트 연말 특집은 오는 13일 오후 4시에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보입니다. 소비자의 날을 맞아 이화 100주년 기념관에서 유공자 75명과 18개 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포상은 지난 1년간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공동소송과 소비자 정책 발전 기여 등이 수상 이유로 꼽혔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편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등 다방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날은 지난 1979년 지정돼 매년 12월 3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비가 그친 뒤 황사가 찾아오고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주말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요즘 학교마다 독감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